권현교육 권현 선생님입니다. 자, 지금 9월까지 불과 5개월도 안 남은 시점입니다. 우리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생계부 대체서식 해외공부지학교 검정고시 학생들 또 재수생들이 왜 고교학점제 전인 2023년, 2024년에 학생부 종합전형 재수, 학생부 종합전형 반수에 성공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. 그러면서 앞으로 오는 고교학점제 시대에서는 어떤 학생이 성공하고 어떻게 준비하는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성공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 시리즈로 연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그런 새롭게 변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입시 제도 안에서 또 새롭게 우리가 개원한다고 해야 될까요? 새롭게 시작하는 한국형 미네르바 스쿨이 있어서, 대학이 있어서 조금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. 중요한 건 이 한국형 미네르바 대학이 중요한 거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제가 뭐 이 대학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 대학을 홍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앞으로 이런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담고 있는 그 가치가 뭔가를 좀 같이 우리 학부모님들과 또 학생들과 같이 소통하기 위해서 이 대학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는 이 대학하고 하나의 어떤 연관성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건 좀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우리가 미네르바 스쿨이라는 그 대학은 이미 엄청나게 성공했는데 이 대학이 어떤 성향, 캐릭터를 보면 참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캠퍼스가 없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적으로 생각하는 대학은 캠퍼스가 있고 가서 주 몇 시간씩 아이들이 가서 학원도 마찬가지죠. 가가지고 수업을 듣고.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 교육사업을 오래 하고 있지만 좋은 학원에, 좋은 대학에, 좋은 강의실에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. 왜냐면 아직도 그 동네의 내신학원에서는 그렇게 아이들을 데려다가 오랜 시간 앉혀놓고 집에서 아이들을 시킬 수 없는 것을 수능이나 내신 수업을 우리가 몰아놓고 준비를 하니까 물론 그것이 수능과 내신에는 통했는데 앞으로의 고교학점제에서는 이제는 그렇게 아이들을 어떤 공간에 몰아놓고 장시간 그렇게 감독하면서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트렌드에 안 맞는 그런, 그래서 우리가 스터디 카페나 뭐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좀 변해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그렇게 변하는 유형의 새로운 학원 유형을 또 제가 이제 개설해서 하려고 합니다. 이 미네르바 스쿨은 대신에 캠퍼스가 없지만 전 세계에 있는 그런 뭐 싱가포르, 영국, 뭐 뉴욕에 있는, 그 다음에 일본, 또 한국도 서울도 마찬가지고요. 전 세계 24개국의 캠퍼스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다니면서 중요한 건 각 그 나라의 그 도시의 프로젝트를 이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디 그 한 대학의 교수가 돼서 매여가지고 나가서 과중한 업무 보면서 윗사람들, 아랫사람들 또 그 사람들 치이면서 눈치 보면서 정말 연구하고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될 그런 시간을 다 뺏기면서 이런 교수들도 많잖아요. 근데 오로지 연구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오로지 학생들 간의 소통을 이 교수님들이 하는 거예요.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잘 유명하고 또 잘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온전히 능력을 가서 인간관계 가서 또 무슨 내가 승진하려면 사람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똑똑하고 명석하고 인성이 바른 두뇌를 누구한테? 아이들한테 하는 겁니다. 이것만 우리가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미네르바 스쿨인데 한국판 미네르바 스쿨 태지대 9월 개교 그래서 한국인 100명, 외국인 100명을 모집한다고 그래요. 이 모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 방법을 보겠다는 거예요. 이 학교가 그러면 굉장히 지금 이렇게 센세이션하게 앞으로 고교학점제와 새로운 우리가 교육 환경에 맞는 대학으로 그렇게 마치 우리가 미네르바 스쿨처럼 그렇게 이제 개학을 하고 개교를 하고 활동을 할 텐데 어떤 학생들을 뽑냐. 자, 우리가 보면 옛날에 학생부 중학교는 일기 때가 초기 형태라고 그랬죠. 입학사항관 때. 그때는 우리가 증빙서류들을 생계부 외의 것을 막 냈습니다. 그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뭐 무리가 있다고 그래서 증빙서류를 받지 않고 우리 일반고 학생들은 생계부만 냈죠. 하지만 검정고시 해고 학생들은 생계부가 없기 때문에 생계부 대체서식을 낸 거죠. 근데 이제 이 학교는 자기 혁신 인재라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학생부와 함께 외부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특기자 전형이 외부 마치 예전에 그건 초기 형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쓰면 안 되고 입학사정관제 대학처럼 그렇게 생계부 외에 증빙서류 이건 무슨 얘기냐?
증빙서를 통해서 이 학생의 달란트와 능력을 더 보겠다는 거예요. 생계부만으로는 표현이 안 되시는 부분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. 이것이 공정성 방안 뭐 이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있습니다. 진정으로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근데 생계부를 통해서 100% 구현이 안 되는 아이도 사실 있어. 이것이 바로 소수자의 목소리고 우리는 그 소수자의 목소리까지 잘 들어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 생계부만으로 표현이 안 되는 아이들을 그냥 생계부만 받는다. 이것도 사실은 저는 그것도 오히려 공정성에 대한 불합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그 태제대라는 학교는 이렇게 받고 자소서 성격의 에세이, 그러니까 자소서도 저는 그래요. 자소서도 짜여져 있는 똑같은 문구에 아이가 거기서 느끼고 한 것을 하는 건데 그거보다 저는 이것을 에세이를 통해서 아예 문제가 없는 이 에세이를 통해서 이 아이가 자유롭게 서술하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. 그런 제 생각하고 참 이 학교는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에세이로 제출해서 자소도 받는다. 학생부와 더불어 서류평가에 활용한다.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자기학생 인재는 1단계 서류 100%, 학생부 종합전형 지금의 뭐 카이스트, 지스트, 유니스트 다 똑같아요. 2배수, 뭐 어떤 학교는 3배수까지도 1차에 선발하죠. 그러니까 이만큼 서류가 중요하다. 2단계 개별 심층 면접 굉장히 중요하죠. 그래서 학생의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. 성과라는 것은 이 학생이 우리 과에 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냐, 그러니까 구체적인 도잉이 뭔지, 그 다음에 그 도잉 안에서 이 학생이 깨달은 가치관과 과정이 뭔가까지도 같이 보는 겁니다. 성과 그러면 딱 결과만 본다고 할 수는 없고 그 과정까지도 같이 본다. 학생부 SF는 아니라 혁신성과 입증자 제출할 수 있다. 해당 서식에는 본인의 성과를 드릴 수 있는 모든 활동을 기록할 수 있다. 봉사에서 시작해 수상 경력 등 제한이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? 수상 경력 이런 것들도 한 학기당 하나씩 해서 1년에 2개씩 제한을 두는 것이 뭐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데 그걸 통해서 정말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친구들의 어떤 표현권을 침해하는 것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 고교학점제 체제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사 방법은 서식을 우리가 작성하는 방법은 좀 바뀔 수밖에 없다. 바뀔 겁니다. 그 다음에 입학처 관계자는 자기소 성격의 에세이와 학심 입증 자료를 모두 학생부를 살펴본다. 고교 재학 시절뿐 아니라 원서부터 직선까지 학생의 성과. 우리가 재수생들의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면 참 조금 보면 애잔합니다. 왜냐하면 재수할 때도 분명히 이 친구들이 자기의 꿈과 어떤 목표를 위해서 준비한 과정들이 있을 거거든요. 그런데 그것을 생계부가 마감됐다는 이유만으로 왜냐하면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한 목표의식과 생각이 재수할 때 든 학생도 있잖아요. 학생부 종합전형 재수를 말씀드린 겁니다. 근데 그 학생의 그런 노력들은 전혀 보이지 않겠다는 게 지금의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그건 좀 맞지 않다고 봐요. 그래서 이 태제제라는 학교는 끝나도 굉장히 혁신적인 거죠. 지금의 어떤 대학들의 어떤 그런 모멘트를 본다면 굉장히 혁신적인 겁니다. 원서 접수 직전까지 학생의 성과를 평가한다. 사실 일본의 성과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전형으로 고교 재학생마다 검정고시생에도 문허가 열려있고 재학 수생에도 열려있고 그렇습니다. 학과는 인문사회학부, 자연과학부 이렇게 있고 아마 이 학교도 토론식,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개교한 지가 얼마 이제 처음 개교이기 때문에 한국, 미국 중 일본, 러시아에서 5국에서 100% 온라인 방식으로 이 학교도 이제 미네르바 스쿨을 표방하기 때문에 앞으로 24개국 혹은 뭐 26개국을 돌면서 그 서울이면 서울, 홍콩이면 홍콩, 미국 우리가 뉴욕이면 뉴욕의 그 도시에 처해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우리가 지속발전 가능성에 대한 대안점을 찾는 그런 프로젝트로 평가를 받고 미네르바 스쿨을 졸업한 학생들은 하버드 학생들보다 더 좋은데 취업이 잘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저는 태제대학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 태제대를 홍보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대학도 진정으로 진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정말로 우리나라에 맞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성장시킬 인재들을 키워내려면 너무 그렇게 학생부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초기 입학사원관제처럼 이 태제대처럼 정말로 가능성을 다 열고 학생들을 뽑아야 진정한 입학사정관으로서의 모습 또 진정한 학생부 종합전형 우리가 선도학교 대학으로서의 위상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판 미네르바 스쿨 태제대의 앞으로의 어떤 그 더 번창과 이 학교를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인재들이 많이 양성되길 진심으로 기원하고 빌어봅니다. 자,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
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